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하는 명불허전 감동세법 우리 심화이론 강의 9주차 이제 종강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여러분 양도 가액에서 공제되는 우리가 필요경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 자, 필요경비, 요게 또 자주 출제가 됐었다가 최근에 또 출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라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포인트 특별공제와 양도세 기본공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 올해 장기 포인트 공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개정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세율 34회 시험 때 나왔었죠. 35회 시험 때 또 나올 가능성이 독립범죄는 낮다는데 작년에 안 나왔는데 세율은 항상 종합문제 대비에서도 그렇고 잘 보셔야 되고, 미등기 양도자산이요. 미등기 양도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 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는 자, 여기 독립한 문제로는 잘 가끔 나오지만 자, 우리가 이제 종합문제 속에서는 미등기 양도와 관련한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문 한 줄씩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속세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진짜 어려운 부분이 여기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있죠? 예, 계산 특례. 여기가 이제 진짜 어렵고 여기가 또 틈틈이 출제되고 35회 시험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가 이제 또 중요하고 잘 보셔야 되고, 양도세 납세 절차는 뭐 거의매는 언급이 되고 있죠. 건너뛰는 해도 있지만 거의매는 언급이 되기 때문에 납세 절차는 항상 또 대비를 해두셔야 되는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요. 이게 이제 제가 30회, 31회, 32회 나왔고 33회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그랬고 34회도 낮았습니다. 35회는 작년에 제가 다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국내에 산 양도와 비교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테마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양도소득세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할 때 우리 필요경비와 관련한 얘기들을 우리가 봅니다. 특히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 어떤 게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교재 여러분들 314페이지 펴놓으시고요. 그 앞에 거 이제 전 페이지 것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313페이지 잠깐 지난 시간에 막판에 배운 게 우리 양도세 양도세 계산할 때 실거래가를 정해서 계산한다. 양도가액이요. 실지 양도한 가액이라고 그랬죠. 양도가액은 이걸 이제 총 수익금액으로 해서 여기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하는데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었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그래가지고 예외가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법인세법 2조의 12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에 양도한 경우로서요. 자,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서 해당 고자의 상여, 배당 등으로 우리가 임직원한테 주는 게 상여고 주주들한테 주는 게 배당이고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즉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요 시가라는 것을 이것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보는 예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에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를 양도가격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경우도 있고, 또 특수관계 법인 외의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이런 경우에 자, 요 상속증여세법 중에 따라서 고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는데, 요건 이해하시려면 상속증여세법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요게 딱 한 번 지문에 정답 주문 아니었고 딱 한 번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가액 예외로 하는 거 이런 정도 한번 좀 보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했었냐면 딱 한 번 나왔던 것이 핵심 콕 출제 예상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 원,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인데 이 토지를 A법인에게 5억 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 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해서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했다. 자, 온지 X인지 지난주에 했었는데 여러분들 하나, 둘, 셋. 에? 대답하기를 포기하셨어? 자,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그러니까 특수관계는 법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시가 3억 원인데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 3억 원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아까 금방 봤잖아요. 전 시간에 본 것도 아니고, 이런 때는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 이것을 양도가격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3억, 양도가액은 3억 원을 본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딱 한 번 이렇게 지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자,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를 양도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짜고 칠 수 있으니까 요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314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자,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우리가 취득가액을 실질 취득한 가액에 의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취득가액을 실질 취득한 가액에 의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입니다.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취득해서 양도액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에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비용이요. 그래서 계량비용, 수선비용, 이용에 편의해서 된 비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하셨다 그러면 그 증빙서류 잘 보관하셔야죠. 그 다음에 양도 직접 비용은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요. 그래서 이거 취득하면서 보유하면서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양도책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취득가액에 이제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취득가액이에요.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정에 따라 경계각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당한 이 조정금은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하냐? 제외합니다. 이 사람의 실제 토지를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 아니에요. 토지 취득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측량을 다시 해가지고 경계가 다시 변경되면서 자, 그랬다 그랬죠? 우리 지적재소라는 특별법에 따라 측량을 다시 했습니다. 자, 경계 달라진다 그러고 야, 이 네 땅 아니네? 너 빨리 내놔. 너 가져. 막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지 현상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공무상 면적이 증가된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지급하는데 그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주는 주체도 공적기관이고 실제 토지를 주고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비과세고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당한 조정금은 일대 토지를 취득하고 할 때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토지 취득하고서 갖고 있었는데 경계 다시 변경되면서 이거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뻔하지 바꾸면 시험에 아직 안 나왔는데 바꾸면 뻔하게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바꾸겠죠?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가액에는요, 매입가액이요. 내가 그거 산 가격. 옛날에 5억 원에 샀다, 5억 원 산 가격. 자, 뭐 7억에 샀다, 7억에 산 가격. 매입한 가격. 거기 이게 취득가격이고. 그 다음에 건설가액. 내가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신축에 소요된 일체 그 비용을 우리가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취득가액에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거, 요거 이제 포함합니다. 또 폐업 시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포함합니다. 우리가 폐업 시에 남아있는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을 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이걸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필요경비 어떻게 하냐?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가액이라는 것은 자, 요건 또 제외예요. 취득가액에서. 그래서 그러면 현재가 차린 차금하고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가액 요거 두 개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요. 어떤 거냐? 자, 먼저요.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갑과 을이 어떤 자산을 거래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을이 지급하기로 한 대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근데 이 10억을 지금 주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에 어느 날 주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10년 후에도 딱 10억만 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갖게 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학교론 시간에 배웠다시피 1 플러스 R에 1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플러스 R에 N년 하면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했더니 10억 2천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미래가치 10억 2천을 현재로 당겨봤을 때 빠지는 금액 차금이 얼마예요? 2천만 원. 자, 결국은 이 이자액상당과 관련한 이 비용도 결국 을이 내고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거 이것도 어떻게 된다?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결론만 알아두시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우리의 갑과 을이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데 이 부동산의 시가 1억짜리인데요. 을이 지급한 대가가 얼마냐면 대가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을은 이것을 이제 갑으로부터 1억 5천에 취득했다고 하고서 이것을 제3자에게 이제 양도를 합니다. 제3자에게 얼마에 팔았냐면 3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을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양도 가격은 3억이고 자, 그다음에 취득 가격은 실제 취득한 가격이라고 하면서 1억 5천. 자, 그래서 양도차익은 1억 5천. 이렇게 해 가지고 양도세 신고합니다. 남남 사이 같으면 여러분요 1억짜리를 1억 5천, 5천 더 주고 샀어요. 이렇게 비싸게. 그러더라도 뭐 사기 강박 공방만 아니면 뭐 남남 사이에서 뭐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 보세요.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다.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이렇게 거래를 했다 그러면요 얘기가 틀려집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뭐하게 해요? 높게 취득을 했어요. 이랬을 때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는지를 따져봐요. 우리가 오늘 뒤에 있다가 배울 건데 자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는 따져봐요. 여기서는 5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럼 또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봐요. 시가 1억에 5%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예? 500만 원이죠?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봐가지고 얘네들이 계산을 부인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다시 계산하냐면 시가로 다시 계산해요. 그래서 을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다시요. 그래서 양도가액 3억. 자, 관할세무서에서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니까 1억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그래서 양도차익은 2억 이렇게 다시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 부당행위로 계산된 요 사례에서 시가초과액 5천만 원은 을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결론만 딱 알아두세요. 부당행위로 계산된 시가초과액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현자가 차린 차금 이자액 상당 관련한 이 비용 요것은 취득가액에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요. 이렇게 딱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얘기고,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자, 그 다음에 취득 관련한 비용으로서요, 우리가 취득하면서 납부한 자, 조세요. 취득세 같은 조세,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등록면허세 같은 취득하면서 낸 세금 포함하고, 또 공과금, 또 그 다음에 등기하면서 법무사 비용이 들었다, 법무사 비용, 또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했다, 소개비, 이런 것들 취득하면서 들어간 조세나 공과금, 부대 비용, 이것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증빙서류 이런 것들 잘 보관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포함되는 것들 쭉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두시고,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근데 재산세나 종부부동산세 같은 이런 보유세 있죠?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보유세는 포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집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계속 냈던 재산세, 종부세,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한다? 안 합니다. 취득 관련 세금만 포함하고요. 자, 포함되는 것들, 포함되지 않는 것에 또 방점 찍고 기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취득하면서요,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송 비용이 들었어요, 화해 비용이 들었어요. 그럼 취득하면서 들어간 이런 소송 화해 비용도 포함합니다. 근데 그 지출한 연도의 각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중공제방지 정책이라고 해서 보유할 때 소송화해 비용을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했어요. 근데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포함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중공제방지 정책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약정에 따른 이자액이요. 즉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액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 확정할 때 이자액 상당액 요거 포함합니다. 여러분 거래 대금이 2억인데 야 대금을 3년 동안 매달 나눠내자. 대신 이자는 15% 붙일게. 그런 이자, 그 약정에 따른 그 이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게 된 이자, 요것도 내고 취득하는 거니까 이런 약정에 따른 이자는 포함합니다. 근데 제때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이런 거 포함한다 한다? 안 하고. 또 여러분 집 살 때 대출받아 집 샀잖아요. 뭐야, 한 분도 집 살 때 대출 하나도 안 끼고 요즘 연예인들이 기사 가끔씩 보면 50억, 100억, 200억 이런 주택이나 건물을 그냥 대출 하나도 없이 현금으로 막 사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자, 대출 받아 집 사는 분이 이 많은 분들 중에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야, 진짜 아주 현금 부자들만 있구만 이 동네 아주 그냥.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수강생한테 아니 왜 대답 안 해요? 그랬더니 집이 없어요. 이런 분도 있었지만 어떻든 간에 자,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하지 않고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약정에 따른 이자만 포함하고 현재가 차린 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그 보유한 중에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명목이자와 실질이자의 차액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자 부동산 보유하면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이걸 필요경비에 산입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요번에 또 이걸 또 요번에 양도하면서 필요경비에 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번에는 취득가액에서 공제 뺀다는 건데, 원래 우리 취득가액에는 이 현저가 차린 차금이 아까 여기 현저가 차린 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포함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현저가 차린 차금 상가계획이라는 것도 여기에 당연히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서 또 공제를 받으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여기서 현저가 차린 차금 상가계획이라는 것을 뺍니다. 여러분들 공제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다는 거. 자, 잘 모르겠으면 딱 요것만 기억하세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자, 보유할 때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요걸 산입을 했어요. 이번에 팔면서 또 공제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아까 소송 화해비용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인 때는 이번에 역시 또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든 뭐 건물이든 상가든 건물을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7억에 샀어요. 그러면 근데 그 취득가액 7억을 이번에 10년 지나서 팔면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 그대로 7억으로 인정해줘요. 그러면 여러분요, 그 10년 전의 건물과 지금의 건물은 똑같은 거예요, 안 똑같은 거예요? 안 똑같은 거예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죠? 똑같은 가치가 아니에요, 원래. 근데 똑같은 가치가 아닌데 감가상각이 생겨가지고 똑같은 가치가 아닌데 7억을 취득가액으로 해요, 그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지금 같이 비용으로 포함해가지고 7억으로 취득가액에서 이제 취득가액으로 공제를 해요, 필요경비로. 그런데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공제를 받았어요, 따로 감가상각비를. 그런데 이번에 또 팔면서 공제를 받으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감가상각비를.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 애초에 취득가액에는 이 감가상각비가 7억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7억을 이미 공제 받았는데 감가상각비가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은 7억에서 어떻게 한다? 빼야지. 그래야지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아니 10년 전에 7억에 샀는데 이번에 취득가액을 7억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면 그걸 그대로 인정해주면 이 7억에는 감가상각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해가지고 필요경비로 지금 공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걸 따로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 받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취득가에서 공제 빼야지, 이제 5천만 원을 빼야지 6억 5천. 그래야지 이제 그게 취득가액으로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미 5천만 원 공제 받았는데 또 7억을 또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공제해주면 이중 공제되는 거예요, 5천만 원은.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이것도 똑같이 이중 공제 방지 원칙상 소송 화해비용이든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계획이든 감가상각비들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이미 공제를 받거나 그런 것은 이번에 팔면서 또 공제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가 오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도 특이하게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도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 시험에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감가상각비에 공제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도 적용한다는 거 한번 눈여겨보고 갑니다, 여러분들. 자꾸 또 다음에 또 보고 또 보면 돼요. 기타 필요경비 포함 여부 봅니다. 우리가 상속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실거래가액을 적용할 때 상속계실 또는 증여연재 상속증여세법 중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로 본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가 팔아요. 그럼 양도가액은 이번에 파는 가격인데 실지 취득한 가액을 어떤 걸 할 거냐? 상속 증여받은 자산은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실질 취득한 가액은 빵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속증여받은 실질 취득한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어떤 거로 하냐면 예전에 상속계실 5년 전 상속받았을 때 3년 전 증여받았을 때 그 상속계실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로 봅니다. 근데 이거 시험에서 바꾸면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취득가액은 양도일 현재 또는 등기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아니고 상속받았을 때 예전에 증여받았을 때 상속계실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이걸 이제 취득 당시 실거래가로 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양도일 현재나 등기일 현재로 바꿀 수 있어요. 세법은 항상 요 어떤 기준이 되는 시점도 바꿉니다. 자, 기납부한 상속세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상속받으면서 그때 상속세 낸 게 있어요. 자, 이번에 그 자산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기납부한 상속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취득 관련한 조세는 포함하는데 재산세, 종부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죠? 아니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세나 등록물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는데 재산세, 종부세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상속세, 기납부한 옛날에 냈던 상속세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한다? 안 합니다. 자, 기납부한 증여세도 원칙적으로요. 증여받으면서 냈던 증여세도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하는데, 자, 이따가 나오는 이제 배우자 직계점에 속한 이율과세 특례중될 때는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율과세 특례중될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데 원칙적으로는 자,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그 다음에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금 포함하는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금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구해요. 이미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매입세 공제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금 포함하지 않는다.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참고적으로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요거는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요거 황금 못 받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포함하고요. 한번 그냥 이런 것들을 두 가지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번 눈여겨 한번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세요. 자본적 지출액이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취득해서 양도액까지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낮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며 들어간 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 한번 보면 자본적 지출액. 자, 편하게 보세요. 자산가치 증가 비용, 내용연수, 수명 연장을 위해 지출한 이런 수선비 이런 거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본래용들 변경량, 개조비용, 엘리베이터, 냉난방 장치 설치비용,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비용, 이런 거 등으로 인해서 건물기계 설비 등이 멸실훼손돼서 당해 자산의 본래용 도로의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등등 하여튼 이런 것들도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요. 취득 후 발생한 소유권 관련한 소송화 비용. 아까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소송 비용.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송을 통해서 취득했다. 화해 비용이 들었다. 그럼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이건 취득하고 나서 들어간 소유권 관련 소송화 비용입니다. 어떤 애가 나한테 오더니 너 아무 개랑 거랬지. 너 애초에 나랑 개 사이에 거래가 있었는데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애초에 있었고 넌 나한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니까 빨리 내놔. 그럴 때 내가 적극적으로 뭔 소리야? 응수하면서 들어간 비용. 취득 후 발생한 소유권 관련 소송 화해 비용이요. 권리 행사의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데요. 이런 거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공시법 같은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에서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 수용되는데 그 보상금 증액과 관련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다만 그 지출한 연도의 각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형성을 제외한 금액, 즉 이중공제방전 직상이요. 자, 얘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소송 우리가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 화해비용도 포함합니다. 눈에 귀두는 거예요, 이런 것들.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요. 자, 역시 아까 이중공제방직상 원칙상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용도 변경, 개량, 이용의 편의에 지출한 비용. 그래서 실생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면서 들어간 비용 있죠. 이런 것들 또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포함합니다. 취득해서 양도액까지 보유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요.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부담금이라는 말 들어간 것 중에서 이렇게 개발되면서 재건축되면서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농지가 전용되면 좋아지고 나아지는 거죠. 이러면서 부담하는 부담금 포함합니다.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자,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적 지출액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여러분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자산의 현상과 능률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액은 비용비에 포함한다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 도장 비용 같은 거예요. 페인트 칠하면서 들어간 비용. 어떤 수강생분이 그랬어요. 아니 교수님이요, 페인트가 얼룩주고 막 그래가지고 건물이 우중충하게 보였었는데 페인트를 내 외벽 싹 칠하니까 건물이 산뜻하게 보여가지고 팔 때 좀 가격을 좋게 받고 팔 수 있으니까 자산가치 증가 비용 아닌가요? 아니에요. 페인트 처음에 멀쩡했었는데 깨끗했었는데 지저분해지니까 다 칠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 아닙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신축 상가를 분양받아가지고 청운의 꿈을 안고 문을 딱 열었더니 천정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뭐 벽에서 뭐 금가 있고 뭐 거기서 뭐 물이 새고 그랬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처음엔 멀쩡했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관이 노후화돼서 이렇게 누수가 생겨. 그래서 방수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배상판 처음에 멀쩡했잖아요. 지저분해지니까 다시 도배상판하는 비용 유지 비용입니다. 전구 처음에 멀쩡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깜빡깜빡하니까 전구 교체하고 이런 것들은 다 유지 비용입니다. 개량 비용 아니고. 그래서 이런 도장 비용 같은 수익적 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 열어보시죠.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양도 직접 비용입니다. 자, 예, 주식 거래할 때는 증권 거래세, 또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 그래가지고요. 어떤 거냐면, 자,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이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했다, 신고서 작성 비용. 또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들었다. 또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어요, 중개수수료. 소개비, 이 중개수수료는 취득할 때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했다, 중개수수료. 자, 취득가에 포함되고, 팔 때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어, 중개수수료. 양도비용에도 포함됩니다. 또 매매계약서상의 인도물을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 소송비 등의 이 명도비용, 이런 것들이 다 양도 직접 비용으로서 눈에 익혀둡니다. 읽으면서 달달달 외울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눈에 익혀두시고. 자, 그래서 눈에 익혀 포함되는 것, 포함되는 것, 않은 것들을 눈에 익혀두셔야 됩니다. 또 토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의 양도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자손 있죠? 사람들이 다 관행적으로 만기 전에 다 이런 거 채권 다 양도합니다. 팔아요. 그럴 때 만기 전에 팔면은 이렇게 매각 차손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도 비용으로 인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도비용으로.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만 이 경우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매각 차손 한도란다.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했어요. 3월 10일 날. 그러면 그 3월 10일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해줍니다.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3월 10일 날 양도했어요. 그러면 동일한 3월 10일 날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 차손 한도로 해서만 공제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이런 것도 눈에 익혀두시고요. 자, 양도 직접 비용만 포함하는 거죠. 비용비에 양도 직접 비용만 포함하지 양도 간접 비용은 포함한다 한다? 안 해요. 이사 비용 같은 양도 간접 비용 포함 안 합니다. 또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 이사 비용 이런 것들 포함한다 한다? 안 합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나 이사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포함되는 것들을 눈에 쭉 이해하면서 익혀두시고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예전에 틈틈이 잘 나왔던 게, 자, 계산 문제 속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또, 자, 잘 나왔던 것이, 자,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주택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것을 물어봤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고 적격 증빙 등 그래가지고요. 자본적 지출액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라든가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이걸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꼭 지금은 세금계산서 같은 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꼭 증빙서를 수치 보관하고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계좌이체로
자, 거래대금 같은 걸 송금한 거, 공사대금 송금한 거, 예,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자,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미 나왔었는데 납부 영수증이 없는 취득세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납부 영수증이 없는 취득세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시군구청에서 우리가 다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시군구청에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것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게 쭉 나오는데 설명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쫙 이걸 읽으면서 자, 교재 이제 한번 볼게요. 교재 그러면 한번 보시면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빠르게 한번 다시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훑어드리고 요거 나중에 이제 318페이지 그 표를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문 2개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이제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빠르게 한번 다시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경비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에서요. 자, 실거래가 의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우리가 실거래가 의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한 거예요. 그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이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그럴 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들을 쭉 자,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두시고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고요. 자, 여러분 보시니까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이 징수당한 조정금은 요거는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제외한다는 거. 바꾸면 포함한다고 바꾸겠죠?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그래서요 우리가 현저가 차린 차금 또 폐업시 잔존재 부과된 부가치세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포함합니다. 그죠? 포함하고. 근데 그런 건 포함하는데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아까 형이 시가 1억짜리를 1억 5천에 저 동생이 샀다거나 자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 1억짜리 1억 5천에 샀다 5천만 원 아까 그 예에서 시가초과액은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요. 자 그래서 꼭 구별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타인으로 매입한 자산은 우리가 매입가액이요. 내가 샀던 가격, 매입한 가격. 거기다가 취득 관련한 조세, 부대비용 이런 것들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나 공과금 이런 것들 포함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여기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이런 건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참고적으로 보시고 여기 봅니다. 재산세 중요한 거 재산세, 종부세 같은 여러분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취득한 자산에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자산에 대해 소유권확 분류에서 들어간 취득하면서 들어간 직접 소유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마디로 뭐냐면 요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요거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의 필요경비 산입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 이자액상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할 때 당연히 이자액상당액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대금이 2억인데 야 3년 동안 대금 나눠내자 이자는 15% 붙이자 이런 거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주택 취득대금의 충당한 대출금이자 요거는 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우리 대출금이자 제외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길 제외되는 것도 볼게요. 이제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들. 자, 여러분 보시면 당초 약정에 따른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길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상, 지연이자, 연체이자 같은 거는 요거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요건 또 어떤 거냐면
현저가 차는 차감을 취득권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원 중에 그 현저가 차린 차감 상가액이라는 것을 다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금비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인 때는 이를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이중공제 방지 원칙인데 또 보세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요. 요 현저가 차린 차감 상가액이고, 자, 요거 이런 것들은 자 보세요. 감가상각비도 다른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했거나 산입할 금액일 때는 이를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중공제 방지원칙.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얘네들은 니은, 디귿 묶어가지고 뭐라고 써놓냐면 이중공제 방지원칙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거를 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현저가 차는 차감 상가액,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 자, 이중공제 방지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또 보니까요. 이건 딱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취득가액을 취득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거. 자,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 이걸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도 적용한다는 거 한번 봐놓고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거 형이 시가 1억짜리 1억 5천에 샀을 때 시가초과액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다만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 식기준 속한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자, 기납부한 증여세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기납부한 상속세 증여세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까 내가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팝니다. 양도가액은 이번에 파는 가격인데 실제 취득한 가격을 어떤 걸 할 거냐.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공짜로 받았으니까 빵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상속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어떤 거로 하느냐. 그러면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여기가 포인트인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현재요. 상속개시일 증여일현재 상속증여세법 중에 따라 평가한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로 봅니다. 근데 요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현재인데 보세요. 시험에서는 요걸 갖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대주글이 땡겨서 써놓으세요. 이거 양도일 현재 X입니다. 양도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가액 아닙니다. 등기일 현재 아닙니다. 자, 요거 예전에 상속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가액을 실질 취득한가액으로 합니다. 상속 증여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요. 그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가액이 어떤 건지는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쓰셨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제가 한 대로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됐고 이런 거는 가압상속 관련한 거 이런 것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거래가 하는 경우에 기타 필요경비 보겠습니다. 자, 실거래가 하는 경우에 기타 필요경비 먼저 자본적 지출액이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수여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되는 것들 이런 거 그냥 한번 여러분이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읽어보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계속해서 봅니다. 니은번 보니까요. 양도자산에 취득한 후에 쟁소인 경우에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 이런 것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물론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요거. 자, 요거는 이중공제방지원칙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중공제방지원칙상 그렇고요. 이중공제방지원칙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스트레칭 한 번도 안 했네. 아, 진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어쩔 수 없네. 이거 복습하고 마쳐야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자, 협의에서 수용되는 경우에 그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이런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 있죠?
이런 것들도 포함합니다. 다만 역시 각 지출한 연도에 역시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역시 이거 뭐라고 여기다 써놔야 돼요. 이중공제방지원칙상. 역시 이중공제방지원칙상이요. 이중공제방지원칙상. 자,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또 보시면 여러분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죠.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자, 그 다음에 등 양도재산의 용도 변경 개량 이용의 편의에서 지출한 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해,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철거 비용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필요경비에 포함하고, 또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같은 자, 부담금 중에서 개발되고 재건축되면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도 포함한다는 거 한번 눈에 기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심학습 내용은 그냥 참고고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보시고, 뭐 토지 이용의 편의를 지출한 뭐 장애 철거 비용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내 토지에 큰 바위 덩어리가 굴러와가지고 토지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자, 철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 토지 이용의 편의에 있어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그 시설 비용 같은 거, 뭐 맹지를 취득해서 진입도 없어서 뭐 이런 것들 한번 그냥 사방사배 소요된 비용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수익적 주택 봅니다. 수익적 주택은 자산의 현상 유지, 능률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죠. 자, 결론이요. 이 수익적 주택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수익적 주택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도장 비용,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도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도 직접 비용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그냥 눈에 쭉 익히 뜨는 거죠, 뭐. 자, 양도 직접 비용. 이번에 이 자산을 양도 직접 지출한 비용만 포함해요. 간접 비용 포함하지 않고, 양도세 과세표시 신고 작성 비용,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했다. 또 계약서 작성 비용 들었다.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벌었다. 또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물을 이용하기 양도자가 직접 지출한 명도 비용 같은 이런 것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택채권이나 국민택채권,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자손,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 자손을 한도로 하고요. 자, 이런 것들 한번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자, 해약으로 지급하는 위약금 있죠? 이런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도.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 같은 거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고요. 한번 눈에 익혀 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적격증빙이라는 거, 여러분. 적격증빙.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나 신용 같은 매출 전표를 증빙 서류를 수집하거나 또는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은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격증빙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차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게 쫙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문, 자, 또 항상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런 걸 헷갈리지 않으려면 섞어놓고 고르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참고문 2개가 있는데, 왼쪽 참고문 열고 들어가서 적자에다가 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들을 쭉 적자듯이 쭉 상상하면서 읽고, 나와가지고 또 상상합니다. 오른쪽 참고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자,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들을 적자듯이 쭉 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걸 혼자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렸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해서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필요경비 산정 원리에 관한 건데, 이거 지난주에 제가 필요경비 산정 원리 살짝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거 잠시 쉬었다가요, 필요경비 산정 원리 여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